안녕하세요. 혹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장이 사실은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의 원칙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말보다 행동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현실적인 예를 통해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리더십의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고대의 이야기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긴 섬김의 진짜 목적, 또 그게 어떻게 선순환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그럼 내 행동은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경우요. 특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을 때 이 둘이 어긋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첫 번째 파티에서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부모는 아이한테 입버릇처럼 책 좀 읽어라, 책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작 아이 눈에 비친 부모님 모습은 늘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과연 뭘 배울까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행동에서 진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학자 존 듀이가 한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귀로 듣는 100마디 말보다 눈으로 직접 본 한 번의 행동에 의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아주 강력한 고대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의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한 스승이 12명의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무겁고 곧 닥쳐올 이별의 예감 때문에 다들 침묵에 잠겨 있죠. 제자들은 스승이 마지막으로 어떤 가르침을 줄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엄숙한 침묵을 깨고 스승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둘러요. 제자들은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금 뭘 하시라는 거지? 하면서 스승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어서 스승은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흙먼지기를 샌들만 신고 다니던 시절에 발을 씻기는 일은요, 집안의 가장 낮은 하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스승이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긴다? 이건 그 시대의 모든 상식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정말 충격적인 행동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도대체 왜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일을 자처했을까요? 이 충격적일 만큼 겸손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 해답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절이나 봉사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행동의 진짜 목적이 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승의 대답은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건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내가 직접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그냥 한번 잘해주고 끝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건 반드시 따라해야 할 살아있는 시범이었고 말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제자들이 받은 이 섬김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스승의 목표는 제자들을 잠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 즉 또 다른 리더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이 말은 그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리더십의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섬김이고, 이 섬김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또 다음 세대로 전해지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말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 한 번의 행동이 어떻게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시범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모범적 섬김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리더로부터 섬김을 받으며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닫죠. 아, 이건 나를 준비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배운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 행동으로 다음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새로운 리더가 되겠죠. 이렇게 섬김을 받는 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또 다른 섬김을 낳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인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가르침을 놓치는 순간 아주 위험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리더가 섬김을 받기만 기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은 아, 리더가 된다는 건 저렇게 대접받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도 똑같이 대접받기만을 원하겠죠. 섬김의 선순환은 끊기고 결국 아무도 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활력 없는 조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오래된 지혜를 지금 우리의 삶, 그러니까 내 직장,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한번 가져와서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궁극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의 영향력은 당신이 나는 이런 걸 믿어 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매일매일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정의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CEO든 한 가정의 부모이든 아니면 그냥 좋은 친구이고 싶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섬김, 나의 친절, 나의 리더십이 다른 사람을 그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데서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도록 영감을 주고 있나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범을 통해 이끄는 리더십의 진짜 시험대가 될 겁니다.